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인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지역 상황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격리된 치료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번 병동 전체가 코로나19 관련 환자 전문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서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다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양천구의 서남병원입니다. 이곳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좀 지정이 돼 있는데요. 병원은 지난주부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는 코로나19 환자만 전담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병원 입구에서 발열검사와 선별 문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열과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외부에 곳곳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래 진료는 축소 운영하고 일반 인원은 입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은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도 발열 검사와 문진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진료가 가능한 범위도 제한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시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남병원과 서울의료원 등으로 기존에 입원해 있던 일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거의 옮겨진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5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900병상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평병원과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등 6개의 시립병원은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코로나19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죠. 환자를 4단계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이곳 서남병원처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곳 인근에서는 따뜻한 미담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남구에서 확진자로 판명된 2명의 환자가 이곳으로 오게 되는 보도가 이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한 건데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초콜릿과 음료수 등 간식들을 구매해 작은 정성을 전달하는 이런 미담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남병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이 병원 교직원과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인력은 의사 212명, 간호사 1,069명, 재원 환자 483명 등 총 2,725명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은 현재까지 병원 내 감염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첫 확진자와 접촉한 입원 환자와 간병인 2명으로 나머지는 모두 병원 밖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또 감염 경로와 병원과의 연관성은 보건당국이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현재 경기 지역 상황 짚어볼까요?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오늘인 2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2명입니다. 전국적인 확산 추이를 볼 때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어제였죠.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보도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오전 경기도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 코호트 격리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도내 31개 시군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와 관련한 공문이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거꾸로 언론 보도를 보고 관련 시설에서 경기도로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내일 중으로 도내 취약계층 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 참여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등의 세부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는 예방적 코호트 조치 시행 후 발생하는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등 손실을 보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노인 요양,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은 1,800여 곳에 달합니다. 시설 입소자 수는 12만 명가량 되고요. 종사자까지 합치면 18만 명에 달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특히나 감염병에 취약하고 함께 지내는 시설의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대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청사 앞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경기도 상황 전해 들었고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신천지 신도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그 지역 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오늘 오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인된 인천 지역 내 신천지 신도는 모두 11,826명인데요. 이들에 대해 먼저 전화로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네. 이 중 발열 증상을 좀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신도를 유증상자로 분류를 했는데요. 유증상자 수는 3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체 채취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양성 확인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역 내 신천지 신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연락 두절자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지역 내 신천지 신도 312명의 상황이 현재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인천시는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경과 협력해서 이들의 소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지역 보건소로 연결해 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다 이렇게 가장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약 16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현재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은 그 확진 환자와 이제 접촉한 이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의사소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천지 신도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상 이제 빠르게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을 신천지 신도다라고 속이고 이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 이렇게 거짓으로 검사를 받고 향후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검사 비용을 전액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씁쓸해집니다.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지난 주말에 인천에서 확진자가 1명 추가됐죠? 네, 맞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요. 포스코의 영등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앞서 이곳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천 시민 3명이 앞서 이제 확진 판정을 이미 받은 바가 있잖아요. 이들과 같이 근무하는 이제 동료였습니다. 네.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자 인천시가 포스코 측에 그 당신네 노동자들 중에서 인천 지역 시민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다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인천시는 이제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공식적인 인천 지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명인데요. 포스코 소속 인천 시민 2명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서울 확진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 인천 지역 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9명이 되는 거죠.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보다 안전하게 차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 도입부터 화제가 됐죠. 오늘부터 운영이 시작됐다고요?
네, 발표 당시부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 접수부터 검체 채취까지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최근 확진자 급증과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해당 진료소 앞에 나와 있는데 9시가 되기도 전에 차량들이 길게 줄을 이어 서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차 안에서 상당히 신속하고 또 편리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는 입구부터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진료, 검체 채취까지 모든 과정이 차량 안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창문을 아예 열고 대기하는 몇몇 차량들이 보였는데 방호복을 철저하게 착용한 직원들과 의료진이 나서서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과정은 차의 창문을 5cm 정도만 내린 상태에서 진행하고 유증상자가 접촉한 모든 공간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은 차량 공기 내부 순환 모드, 그러니까 외부 공기 유입 방지를 설정한 상태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일방 통행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안내나 주의사항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기존의 선별진료소와 비교했을 때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상당히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선별진료소 이용자 증가로 길어지는 검사 대기 과정에서 상호 감염을 방지하고 편리한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감염 위험성은 낮추고 기존에 30분 이상 걸리던 검사 시간을 10분 이내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 시내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선악경기장 주차장 두 곳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서울시도 3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진료소는 서울 은평병원과 소방학교, 잠실 주경기장, 이대 서울병원 등 총 4곳으로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감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검체 채취를 최대 1시간에서 10분 내외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피고발인들이 코로나19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한 네티즌이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지난달 28일 수원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 게시된 이 댓글에는 이 지사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라며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TV에서는 주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정당 운영에 관한 국고 보조금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국고 보조금입니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국고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도래하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20년도 보조금 계상 단가는 1,047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선거보조금은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 등이 있는 연도에만 지급하는데요. 각 정당별 배분 방식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합니다. 단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과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 후보자나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 수의 비율,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 장애인 후보자 수의 비율 등에 따라 배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그 용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됩니다.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 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상보조금은 그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 누락한 경우, 각각의 보조금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소속 정당에 인계해야 합니다.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어 운영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선거를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만큼 다가오는 4월 15일 모두 투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천과 대구 경북을 오가던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부천시는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와 경북을 오가던 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 등 관련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인천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역 신천지 교육생 1,951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신천지 신도 9,875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확인된 지역 내 신천지 관계자 수는 모두 11,826명입니다.
부평구에는 2,924명, 계양구에는 1,286명의 신천지 신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인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